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기의 이혼 재판으로 이제 불리는 SK 이제 회장 최태원 그리고 그의 조강지처 노소영 씨 사이에 이 재판이 말이죠. 이제 거의 끝물에 와 있는데요.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묘합니다. 중대 변수가 이제 터졌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SK 쪽에서 이제 반격하는 카드를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제 이 여론은 아니지만 좌파들이 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트 비자금 300억 그걸 갖고요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걸 갖고 지금 시민단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단에서 어 뭐 좌익이죠, 좌익. 그거를 갖고 지금 법정 또 소송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이 인제 과정에서 여론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고를 할 때 이런 것 또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은데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최태원 측 SK 주식은 특유 재산이다. 특유 재산. 흔히 인제 쓰는 용어가 아니죠. 법률 용어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유 재산인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돈이다. 내 재산이다.' 이거죠. 여기 이 특유 재산에는 노소영이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같이 살았지만 부인의 그 몫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고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 그렇지만 노소영 측에서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는 그런 일이고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이 불륜을 저지른 주범이 누굽니까? 당사자가 누구예요? 최태원이잖아요. 이 책임이 유책 그 책임이 에 있는 인물이 책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요 이걸 주장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일단 헤드라인을 좀 보면요. 최태원 측 "SK 주식 분할 불가하다.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유 재산으로 인정 딱 받게 되면은요. 노소영 씨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거기 재산 속에서.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회적 상식, 사회 상규하고도 맞지 않고요. 법률적 문제는 뭐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거는 인제 2 심 항소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유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이걸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직적으로 좌파들이 움직이고 있다. 좌익 집단들이 움직이고 있다. SK 자체도 말이죠. 좌익 단체들하고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SK는 사회 공헌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회 공헌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돈을 많이 빼먹는 단체들이 대체로 아마 좌파들이 많을 겁니다. 국가 예산을 또 많이 빼먹는 곳이 또 좌파들이고 그야말로 인제 혈세에다가 빨대 꽂아 놓고 이제 쪽쪽 빨아 먹는 집단들이 대체로 좌파들이 많잖아요. 우파들은 그런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조직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하는 조직이. 뭐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무슨 시민단체다 뭐 등등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뭐 농협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도 그런 것이거든요. 농협은 아니고요. 협동조합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전부 그냥 무슨 프로그램 무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쪽쪽쪽 빨아먹고 있다고요. 근데 사회공헌 사업을 SK가 유난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격려할 만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 돈이 그 공헌 사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비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저는 이 좌익들하고도 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SK는요. 친중적인 그런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어떤 꼬투리를 많이 잡혔죠. 기업 확장하는 데 있어서 친중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SK 그 전자제품 쓰면 뭐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어떤 소지가 있죠. 그렇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나라 이 발전에 건설에 상당히 이제 기여한 것도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 인제 세계 이혼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워낙 크잖아요.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 최태원 회장 재산이 약 3조 뭐 대 나오죠. 근데 그걸 분할해 버리면
노소영 씨에게도 1조 뭐 훨씬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이렇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뭐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에, 참고로 말이죠.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일방이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한 자신의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부 각자가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때문에 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쌍방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진 재산으로 보면은 그 전체가 분할 대상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이거는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 최태원 쪽은 이걸 이제 들고 나왔고요. 이 재산은 전부 특유 재산이다. 우리 SK 특유 재산이다. 나의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측에서 지금 대응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심리 불숙행입니다. 심리 불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사 사건이나 가사 행정 특허 분야 상고 사건에서 상고 이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재판을 제가 요청하는 거죠.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그 고등법원에서 했던 그 판결을 그대로 그냥 최종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노소영 측의 완벽한 승리, 압승이 되겠죠. 그 심리 불숙행을 지금 주장할 수가 있고 지금 그걸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요, 대법원은 그 많은 그 재판을 심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게 심리 불숙행으로 해가지고 기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 보면요, 민사 본안 상고심 심리 불숙행 비율이 무려 72.3%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올리면은 한 72개 정도는요, 이게 재판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그 최종적으로 그 판결 내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걸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쪽에서는 저거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노소영 측에서는 이제 저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죠. 굳이 대법원 심리 필요 없이 끝내라. 어? 충분히 그 고등법원에서 잘 이렇게 판결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달라,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자, 분할 불가하다. 법과 판례를 무시하는 억지다. 지금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어떤 상황인데요. 어, 최태원 회장 측은요,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최태원 회장은 3조 9,883억 원, 사실상 4조죠, 4조. 4조 원 규모의 자신의 재산 중에 무려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는 것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요, 지금 상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것이 이런 식이죠.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항소심에서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 그것이 SK그룹의 성장 자금이 됐다. 라는 점을 근거로 했어요.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상고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최 회장 측은 특유 재산의 개념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으면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별산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장기간의 혼인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얼핏 보면요, 말은 됩니다. 그죠? 말은.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부가 별도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는 제도를 말하죠.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신의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 이제 인정한다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칫하면 이게 이 최종 판결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SK 채태원 쪽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고, 여기에 이제 맞서는 노소영 측의 이제 주장을 들어보면요.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대부분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것이다. 그것을 존중해 달라. 그리고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는 법적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거기에 이제 순응해 달라.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한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이제 혼인이 파탄되고 가정을 이렇게 이제 파탄시킨 그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책 배우자가 책임이 없는 무책 배우자를 재산 없이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강지처를 이런 식으로 버리면은 이 사회상규, 통념,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피껏 썩 뚜껑이 열리겠죠. 자, 이것은 아무튼요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사건은요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으로서도 뭐 아마 사상 최대 이혼 재판 그를 통한 이 재산 분할 금액일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부분이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혼 재산 분할의 중요한 쟁점이 지금 되고 있죠. 기각해버리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끝인데, 기각하지 않고, 이제 진짜로 정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또 변수가 터질지 알 수가 없다. 자, 특히 이제 고액 자산가의 이혼 소송에서 특유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의 중대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에서도 지금 신중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관측통들은 노소영의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목소리도 높고요. 최근에 와서는요, 노태우 이제 300억 비자금 그것이 오히려 아킬레스 건이 될 수도 있다. 노소영 측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핏 이제 좌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또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정치권의 돈이 이제 그걸로 들어갔다. 불법 자금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김옥숙 메모 300억은 뇌물이다. 노소영의 자충수였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함성이 이제 전 검사고요. 전 정치인이죠. 국회의원도 뭐 했었고요. 이 YS 계에 있던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네요. 이혼 소송 중 수면으로 떠오른 노태우 비자금, 31년 전 비자금이 다시 역사의 진실은 드러난다. 뭐 등등등 하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노소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에, 꼬리 잡으려다 머리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은 분할 사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네요. 이 사람이. 발견한 비자금이 500억은 훨씬 더 많다. 300억 원으로 지금 어쨌거나 저기는 나와 있고요. 성역 없이 수사하라더니 이원조 건드리자 외압 뭐 이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이 사건은 대부분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자, 근데 뭐 그거는 이 사람 주장이고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민법에서는 이 이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일단 노소영에게 있는 게 아니고 최태원에게 있잖아요. 상간녀를 그런 식으로 버젓이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이혼도 되기 전에 벌써 세상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걸 누가 이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요. 뭐 그 오늘의 SK를 읽었다라고 이제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의 후광이 없었더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법원에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SK가 그동안 성장했던 걸 보면요. 인수합병 이런 걸 통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말이죠. 원래는 그 현대 하이닉스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지금 알토란 같은 기업이 됐죠.
지금 SK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고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흑자를 내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SK텔레콤 011 이거 어떤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 아닙니까? 이런 게 소위 이제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그 배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어려웠다고 보고요. 그거 뭐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 SK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둘째 차녀죠. 최민정 씨죠. 최민정 결혼을 했죠.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이상하게 이게 SK는 중국하고 자꾸 연결되는 게 있어 여기 보면.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부모가 다 나왔죠. 노소영 씨도 나와가지고요. 뭐 서먹서먹한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딸의 결혼에 있었을만큼은 아빠, 엄마, 아빠가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도 나갔었겠죠. 자, 묵념부터 하겠습니다. 최태원 둘째 딸 결혼식, 남남 최태원 노소영 딸 결혼식에 나란히 혼조석 앉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최민정 씨는 정말 대단한 여장부인데요. 잘 아시죠? 그 해군 입대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최민정 씨. 에, 원래 나이가 32세네요. SK 하이닉스 대리 장차로 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재벌가 딸이 남자도 아닌 딸이 군에 가서 그것도 장교로 몇 년간 복무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런 집안에서 경사긴 한데 부모가 지금 이혼 재판 중이라서 말이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어가네요. 자, 아무튼 세기의 이혼 재판 드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안에 이게 기각을 시키든 아니면 진짜 정식 안건으로 이제 채택하고 심리를 하든 판결이 날 가능성도 크다 그래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